옛날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카락이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것이었다. 먼저 타시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은 먼저 배를 탔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연유를 물었다.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제가 올해 64이니 저보다 10년 위 연배는 돼 보이시는구만요.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얀이 믿어지지가 않을 노릇이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에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이야기나 해드리지요. 그러면서 그 백발 남자가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다. 이 남자가 젊었을 때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소금 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데다 쌀자루를 흘리고 갔지? 그는 그 쌀자루를 주워 가지고 갔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환한 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서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왔다.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군요. 산속에서 밤을 지내려면 산짐승 때문에 위험하니 우선 들어오시죠. 그런데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방에 짐을 풀어놓으니 안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 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것이었다.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려. 그랬더니 안악이 부엌에 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와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가겠소. 가겠으니 그 칼 내려놓으시구려. 소금 장수는 너무 놀라 혼이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안악은 횃불을 켜들고는 남자에게 물었다. 앞에 서시겠습니까? 뒤에 서시겠습니까? 남자는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했다. 안악은 횃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켠 채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섰다. 산길을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횃불을 휘둘러 쫓으며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숲을 속에서 남편의 시체를 발견했다. 남편의 시체를 찾은 안악은 또다시 남자에게 물었다.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횃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당신 남편이니 당신이 안고 가시오. 나는 뒤따라가리다. 소금 장수는 시체를 안고 가기보다는 횃불을 들고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횃불을 받았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 장수는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산길을 걸어갔다. 늑대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졌고 그렇게 기진맥진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오라비를 데리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아,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못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잖아. 남자는 집에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다. 안악은 집을 나갔고 소금 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다. 소금 장수는 그만 기겁을 해서는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겠다는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부엌에 나가보니 그는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있는 게 아닌가. 안악은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그를 살려놨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학은 금 덩어리 3개를 소금 장수에게 사례로 주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소금 장수가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데 안학이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소금 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 새 머리가 새하얗게 샜다는 것이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금세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을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기를 바래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